자, 다원주의는 정책은 한마디로 이익 집단이 주도하고 국가는 허수아비다.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이게 다원주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꼭대기. 이익 집단이 의제를 주다. 이익 집단이 국가의 통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다원주의고 국가는 중립적인 수동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 허수아비다. 국가도 이익 집단하고 똑같다고. 하나의 이익 집단이다. 주도적 입장이 있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선량주의는 엘리트가 모든 걸 주도한다. 엘리트. 여기서 엘리트는요, 관료나 정치인을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계층이라는 뜻이에요. 지배계층. 기업 엘리트, 군 엘리트, 뭐 다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 계급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죠. 자,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계급 이론, 그 다음에 요렇게서 다 나온 말이에요. 칼 막스가 자본주의 국가를 바라다 볼 때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더라. 뭐 계급 투쟁 이론 이거 다 여기서 나오고. 뭐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굳이 행정학에서 뭐 그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굳이 힘들게 그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칼 막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좀 복잡한데 굳이 이순환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순환 때요. 210쪽의 왼쪽의 하단의 날개에 마르크스주의라는 게 있고 그림이 나와요. 근데 굳이 큰 숲을 그리는 데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결론적으로 칼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하다가 자본가 계급이 승리를 해서 결국 국가를 장악한다. 국가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것을 도구 국가다라고 하죠. 도구 국가. 이거는 선량이 지배하는 선량 국가. 이건 이익 집단이 지배하는 다원 국가. 요거는 자율 국가. 국가가 자율적인 의사를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간다. 자율 국가. 조합주의는 조합 국가.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국가라는 거는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 국가라는 것은 자율성을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이걸 이제 비판을 했어요. 독일에서 막스 베버하고 칼 막스는 한 20년간 계속 앙숙이었어요. 자본주의가 멸망할 거다. 칼 막스는 아니다. 멸망한다. 아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갖는다. 아니다. 베버는 갖는다. 막스는 아니다. 네, 막스 베버는 국가라는 건 국가를 끌고 나가는 정부 관료들이 관료제 이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부 관료제가 국가를 끌고 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많이 대립을 벌였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신베버주의가 등장하면서 약간 근접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칼 막스는 국가를 거의 부정하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국가가 끌고 간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 멸망한다. 베버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서는요, 칼 막스는 계급이 지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본가 계급. 특정 계급이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것도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자정 능력이 있으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멸망한다. 공산주의로 이행이 될 것이다. 아니다. 결국 논쟁에서 결국은 이제 막스 베버가 이겼죠. 칼 막스가 졌죠. 사회주의가 멸망을 했죠. 오히려 사회주의가. 그건 뭐 행정학하고는 관계없고요. 여기서 꼭 아실 거는 칼 막스는 국가의 어떤 자율성을 부정했다, 인정했다. 자본가 계급이 끌고 나간다. 요거는 국가가 끌고 나간다. 고정. 조합주의도 이것도요. 국가가 끌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다만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처음 생긴 것이죠. 그건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정리를 간단히 하고 이게 중요하니까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 조합주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210쪽 하단에 3번 조합주의. 왼쪽 그림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막스 베버는 베버주의고 칼 막스는 마르크스주의인데 그 아래 국가관이 반대였어요. 국가의 어떤 자율성을 왼쪽은 인정을 했고 오른쪽은 부정을 했어요. 왼쪽은 법이 지배한다. 오른쪽은 계급이 지배한다. 그러다가 신베버, 신마르크스가 나오면서 약간 접근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갖는다. 상대적, 렐러티브.
렐러티브 오토노미,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이제 거기서 좀 접근을 보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조합주의는 첫 줄이에요. 그것도 국가주의 일종이에요. 국가주의 일종인데 국가가 주도한다는 건데요. 자, 오른쪽에 3번 특징,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조합주의 특징. 우리나라도 약간 조합주의 성격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동그라미 2번의 네 번째 줄 괄호에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이 조합이란 건요. 조합이란 국가하고 이 집단이 서로 공식 합의를 형성해서 함께 끌고 나가는 거예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잖아요. 노동자하고 사용자단체는 이 집단이고 정부. 이렇게 해서 공식 합의를 형성해서 국가를 끌고 나. 따라서 다원주의는 이 집단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표출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합주의는 국가하고의 어떤 공식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정부하고 이 집단 간에 공식 합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합의 속에서 협력을 해야 돼요. 자, 이 집단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공식 합의 통해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그라미 2번의 다섯 번째 줄 이 집단들이 국가에 대항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우호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거기다 투입을 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이 결론인데요. 이 집단은 다원주에서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지가 못하고 두 번째 줄 정부가 이 집단을 억압하고 포섭하고 끌고 나가는 권위주의적인 실체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끌고 나간다. 그러다 이 집단은 우호적으로 협력을 한다. 왜냐? 공식 합의 때문에. 공식 합의 때문에. 자, 그게 조합주의입니다.